손. 때는 들어야 돼. 집에 가자마자 엄마가 컴퓨터를 쓰고 있잖아. 그냥 핸드폰으로 들어야지. 나도 봤지? 애기 전화요. 안녕. 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목소리 몇 분만 그 음소거 꺼주시고 좀 인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빠, 내일도 눈 와요? 어? 네. 뭐라고? 시작하면 되겠죠?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제목은 중세 건축 기법을 이용한 치조정 접근 상학동 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송용승이고요. 예, 제가 서울대 물리교육과 졸업하고 물리학과에서 응집물리 이론 공부하고 경희대 나오고 그랬습니다. 제 첫 번째 증례인데요. 제가 전학 첫 번째 했던 거예요. 제가 모아된 임상 포럼에도 올렸던 증례입니다. 상학 전체 식립하고 레지듀얼 본 하이트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경우도 치조정 접근해서 이렇게 전학 식립을 하고 고철도 했던 그런 증례입니다. 보통 이런 거 씹을 때 캐나인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리고 보철할 때 항상 임플란트도 바이올로직 위스 좀 고려해서 3에서 4mm, 구추비는 뭐 연조직이 두꺼워진 경우가 있으니까 4mm 정도 할 때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수술의 목적은 우리가 이상적인 보철 수복을 하기 위한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잘 식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관태 교수님이 제가 보철 최근에 한 게 많지 않아서 노관태 교수님이 이렇게 보철 모양을 잘 가져왔는데 노관태 교수님은 저 고등학교 후배고 하여튼 치과에서는 선배긴 하죠. 자연치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시 책 보면 과거에는 레지듀얼 본 상에 좋은 데 심어서 그냥 보철한다. 이게 패러다임이었다면 오늘날은 보철에 유리한 자리에 식립해서 본그래프트를 한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했더라고 분명히 기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자리에 잘 식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철물이 셀프 캔틸레버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픽스처 직경 벗어난 부분은 셀프 캔틸레버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셀프 캔틸레버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식립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사이너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집중해서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요, 같은 경과를 보면 가장 간단한 소수를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치조정 접근을 할 거냐, 외측 접근을 할 거냐, 당연히 저는 여기를 선택하고 있고, 한 7, 8년 전부터 이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지듀얼 본 하이트가 제로든 1mm든 5mm든 다 치조정 접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찾아요? 네? 솔직히 선택에 제가 기준이 되는 건 잔존골 높이, 골밀도. 저는 골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학적 해부학적 상태는 뭐 협곡의 폭에 의해서 뭐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잔존골 높이가 4mm, 3mm, 어떤 임상가는 4mm, 어떤 임상가는 5mm를 외측을 할 것이냐, 치조정을 할 것이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치조정 격과 외측 접촉을 비교해 보면 레지듀얼 본 하이트가 4, 5mm면 비슷한 성공률을 거둔다고 보고되고 있고, 근데 4mm 미만은 두 실수를 비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는 제가
꼭 추천하는 리메이킹 더 본이라는 책인데요. 홍승민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강추하고 있고 그 책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메이크 더 본은 논문들을 많이 정리한 책이에요. 제가 혼자서 다 찾아보기 어려운 논문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분석해 놓은 책이라서 거기서 인용했고요. 그래서 3mm 미만은 요즘 대부분들이 외측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별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치료적 접근 방법이 외측 접근법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가장 간단한 것이 최고다. 이런 관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치료적 접근의 장점을 생각해 보면 수술 시간이 비교적 짧게 걸려요. 환자가 덜 불편하죠. 그리고 이식제를 덜 사용합니다. 이거 정말 압도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개원가에서 이식제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외측 접근법이 한 4.5배에서 4.7배 재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부피 구해보시면 알아요. 가로, 세로, 높이 계산해서 부피 구해보시면 당연히 외측 접근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제가 요즘 강의하면서 잘 설명드리는데 A 공정이 있고 B 공정이 있어요. 라인이, 생산 공정 라인이. 삼성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A 라인에서 비용이 3만 원, B 라인에서 똑같은 제품인데 10만 원 이렇게 들어요. 아마 삼성에서 이거 조직 폐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의료라는 건 이것만 아니라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뭐 이쪽도 가정할 수 있지만 제가 극단적인 비율을 든 건 생산성, 또 비용에 따른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혹시 인펙션 되면 조금 사용한 게 훨씬 좋아요. 많이 사용하면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환자가 회복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종도 많을 거고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막 천국 비율인데 메타 분석에서 외측은 하나, 둘, 19%, 셋. 치조정 접근은 3.8% 발생 아이씨. 가 있고요. 1년의 대조 연구에서도 치조정 접근이 막천궁 비율이 적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치조정으로 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게 외측이 더 많이. 근데 이제 제가 모아덴도 그렇고 임상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외측은 보이니까 그렇고 크레스탈은 안 보인다 그래요. 안 보이지 않거든요. 점강원을 골고에다 놓고 반사경 잘 이용해서 보면 잘 보여요. 잠수함이 물속에서 왜 잠만경 써갖고 잘 보잖아요. 같은 이유로 보면 블라인드 테크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물리 전공했잖아요. 빛의 반사 이런 걸 이용하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셀프 서포팅인데요. 이 작품이에요. 에릭 요한슨의 작품인데요. 이 사람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에릭 요한슨의 작품 초현실주의 작가인데 사진 작가인데 여러 가지 작품이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작품을 보는 순간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아치 형태를 그렸거든요. 집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세의 어떤 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달이래요. 이렇게 아치 형태를 그렸고 제가 요것도 아치 형태로 만들었죠. 아치 형태를 360도 회전하면 돔 형태가 되니까 뭐 2차원을 볼 것이냐 3차원을 볼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건 제가 네오 키트로 스카인가요? 카스죠. 카스로 했던 증례입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치의학은 뭐 예술과 과학인데 저는 과학 중심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여수에 있는 흥국사 홍교죠. 아치 형태예요. 조선시대에 건축됐죠. 이거 뭐 통일신라 시대 때는 청운교, 백운교 둘 중에 어느 건지 모르겠습니다. 불국사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뭘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스탄불에 있는 아야소피아 성당의 구조인데 제가 잘 기억 안 나지만 16세기이지 않을까요? 예, 제가 시기가 좀 틀렸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판테온도 고대 그리스 로마인가요? 판테온도 아치 형태로 되어 있죠. 이거 되게 유명한 달이죠. 체코의 카렐교입니다. 아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밑에 이거는 벽돌을 쌓았어요. 벽돌을 쌓고 여기도 이제 틀에게 벽돌을 쌓았죠. 이게 교각도 벽돌을 쭉 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쫙 오면요. 모래 자갈 같은 걸로 쫙 놓고 벽돌 쌓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벽돌 쌓았죠? 밑에 거푸집 형태 하는 겁니다. 교각도 벽돌로 쌓았고 안에 자갈, 모래 같은 걸로 메웠습니다. 쫙 그 위에 메웠습니다. 네, 이거에 제가 하고자 보여드리고자 하는 얘기예요. 위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밑에 받침을 맞추고 위에다 모래를 쌓았는데요. 상악동은 상악동 막이 있는데 모래를 안쪽으로 제가 집어넣을 겁니다. 이식재를. 그래서 아치 형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안정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야, 이건 위에서 쌓고 이건 밑에서 올리는데 과연 가능하냐? 지금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있다가는 그런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호퍼란데요. 깔때기예요. 깔때기에서 머디파이드 아칭 이펙트가 나타나는데 물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복잡한 수식이 이렇게 있어서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만들게 돼요. 이거 막 공부할 필요 없죠. 저도 이거 유도하려면 지금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물리를 떠난 지 너무 오래되어서요. 책 보고 차근차근 따라가면 간신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죠. 이거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두 줄이에요. 파우더 기둥의 베이스는 플루이드의 베이스와 달리 스트레스가 베이스의 깊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위로부터 스트레스가 중간 기둥의 이펙티브 아치 스트럭처로 인해 아래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냐고 하면요. 이렇게 하나가 레이어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 이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뉼의 특징인데요. 그래뉼의 이 나달갱이 물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물이 많으면 이 나달갱이하고 리퀴드가 많으면 리퀴드 라이크 비헤이비어를 하고요. 이게 물이 적으면 솔리드 라이크 비헤이비어를 해요. 고체처럼 행동한다는 얘기고요. 이 물처럼 행동하는 게 대표적인 게 산사태예요. 산사태 나면 장마철 때 그냥 집어삼키잖아요. 부채꼴 모양으로 토사가 쫙 흘러내리면서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가죠. 자, 우리가 상악동 내에 이식재를 넣을 때 저는 솔리드 라이크 비헤이비어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쌓아가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치과에서 이 나달갱이 물리가 이용되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칼슘 실리케이티드 베이스드 머티리얼, MTA라고 하죠. 이거하고 두 번째, 이식재가 나달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악동 내에 이렇게 레이어 쌓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처음에 제가 네오카스를 썼는데요. 이 네오로 쓸 때 뭐 예를 들어 레지듀얼 본 하이트가 4mm다라고 하면 4mm 넣고 스타퍼 넣어서 뼈 넣으면 뭐 5mm로 스타퍼 넣어서 올리고 6mm로 뭐 이렇게 하라고 설명했었어요. 요즘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 성질을 알아서 스타퍼를 4mm로 고정해서 계속 올렸어요. 아까 그래서 에릭 유한슨 작품 옆에 아치 형태를 쌓은 건 그렇게 만든 방법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적으로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잘 됩니다. 그리고 그 레이어가 있는 게 아래로 전달되지 않아요. 이 프레셔가요. 그리고 리퀴드가 적으면 고체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잘 알고 싶으면 그래뉼라 피직스라는 옥스포드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아마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아마 치과의사 중에 그래뉼라 피직스를 이용해서 상악동 거상을 설명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레이어를 쌓는 거예요. 제가 여기 도식대로 파란색, 빨간색, 까만색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레이어 쌓는 건 여기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적분하듯이. 부의 부피를 구할 때 이렇게 반 잘라서 여기 원기둥을 내접하게 만들든 외접하게 만들든 한 다음에 여기 간격을 줄여서 쌓아서 그쵸? 요 델타 값을 아주 작게 한 다음에 시그마하고 시그마를 적분으로 바꾸죠. 그쵸? 그렇게 해서 구하듯이. 이것도 레이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엡실론 되어 있는데 세타로 바꾸면 되고요. 이렇게 이용하면 여기다가 픽스처를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예요. 원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기구가 이식제에 작용하는 거고요. 아치 형태 이식자가 상악동 막에 작용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식제를 넣고 예를 들어 기구를 밀든지 네오나 카스 기구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밀어 넣겠죠.
물론 수학과상하고 이렇게 넣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집어넣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고전적인 네오가 설명했을 때 방법대로 하면 처음에 상악동 기구 나왔을 때 이렇게 밀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요 범위를 레지듀얼 본 하이트만큼만 기구를 넣어서 요게 뼈가 들어가 있으면 요만큼만 넣으면 이 뼈가 또 넓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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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레이어 쌓듯이 이식제를 상악동 내로 넣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되면 요 레이어가 스스로 안정한 상태를 얻게 돼요. 이게 겹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아요. 요 성질을 이용한 게 우리 고속도로 가면 터널 쌀 때 이렇게 아치 형태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이미 180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에 토목공학과에서는 이미 토사를 이용해서 이 터널 만드는 공법들을 이미 연구를 다 했어요.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이제 나달갱이 물리로 해석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조심할 때 이 위에는 우리는 여기 이제 상악동막이 있으니까 이 상악동막의 한계 표면 장력을 깨트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식제를 밀어 올리면 상악동 내로 뼈를 잘 쌓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실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진료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관점의 차이가 참 달라요. 자, 이렇게 레이어. 실제로는 뭐 이렇게 레이어가 되진 않겠죠. 뭐 부정형으로 이렇게 좀 될 테지만 그래도 여러 층으로 이런 물리적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네오로 했던 증례예요. 여기 10번 때 보겠습니다. 이렇게 돔 쉐입 얻었죠. 여기 CT 보면서도 돔 쉐입 얻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 자리에다 넣는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레지듀얼 보나이트가 4mm라고 가정하면 저는 이 자리에다가 4mm 스타퍼 끼우고만 뼈를 넣고 4mm 넣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구가 이식제에 작용하고 아치 형태의 이식제가 상악동막에 작용해서 상악동막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원리입니다. 네오만 되느냐? 오스템 카스도 돼요. 20번 때 여기 보겠습니다. 제가 10번 때는 S쉐이퍼로 식립한 거고 20번 때는 오스템 카스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모아덴에 글 썼더니 뭐 S쉐이퍼만 되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다 돼요. 저속이면. 일반 드릴도 되고요. 덴샤바도 저속으로 하면 다 될 거예요. 네, 다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 여기가 6번 되겠습니다. 돔 쉐입 다 얻었죠? 레지듀얼 보나이트 이거 보세요. 이거 1mm 넘을까요? 작을까요? 네, 이게 술전 사진이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육안으로 봐도 1mm 내외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이게 대부분의 임상가들은 100명에게 물어보면 이게 뭐냐, 이게 증례가 뭐로 하냐고 생각하면 100명 중에 99명 플러스 1명이 저 같은 사람은 극소수 빼고 다 외측 접근 이렇게 진단 내릴 거예요. 저는 이것도 치조정 접근 이렇게 내려요. 왜냐하면 물리적 성질을 알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상악동 내로 아치 형태로 이식제를 넣을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는데 the simplest is the best. 가장 간단한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영어로 영어 사람 영국인들이 이렇게 안 쓰죠. the simpler is better 이렇게 쓰겠죠. 그죠? 더 간단한 게 더 낫겠다 이런 표현을 쓰겠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S쉐이퍼는 아까 이거 포인트 딜하는 린데만들을 이대경 원장님이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소프트 쉐이퍼 있고 메인 마세터 쉐이퍼 있어요. 아까 4mm, 7mm 균형되어 있는 거 잘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all in one이죠. 우리가 요즘 우리 어디시브 쓸 때 5세대 귀찮잖아요. 애칭, 린스, 그 다음 본딩, 그 다음에 좀 뭐 건조도 좀 시키고 그쵸? 그 다음 큐어링 하고 레진 바르기 귀찮다고요. 그래서 한 방에 다 들어있는 거 7세대 혹은 8세대 쓰죠. 이것도 뭐 배터리 2개 있으면 섞어갖고 쓰면 귀찮으니까 버튼 하나에 들어있는 거 저도 이거 쓰는데 이런 걸 더 좋아하게 되죠. 이 드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할 때 일반 드릴로도 되지 않냐고 되죠. 저도 일반 드릴로도 하니까 다 됩니다만 효율이 이게 훨씬 좋아요. 특히 상악동 내에 뼈를 옮길 때 이대경 원장님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토출부가 그 상방으로 진행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상악동 내로 자기 골을 옮기게 됩니다. 옆측방으로 압박을 시키거나 상방으로 이동시키죠.
아까 제가 오셈 걸로 이렇게 하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 뼈 이식 넣는데요. 훨씬 이걸 제가 오셈 키트로도 넣어봤거든요. 드릴로. 뭐 눈금 저속이니까 눈금 보이니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플루트에 이식제들이 많이 끼어요. 근데 S쉐이퍼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서 이식제 사용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A라인하고 B라인인데 공장에서 A라인이 재료를 덜 먹으면 요거 쓰는 게 좋겠죠. 자, 제가 추천하는 치조중 접근기구 방법인데요. 뎁스 게이지 절대 사용 안 합니다. 뎁스 게이지 뾰족한데 상악동막에 순간적으로 과도한 압력이 작용하면 상악동막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찢어지신 분들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고 저도 손 들거든요. 저도 찢어본 적이 있으니까 다 손 드세요. 뎁스 게이지 안 써요. 오셈 카스는 뎁스 게이지 항상 사용하라고 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건데 본 플러거가 이식제에 작용하고 이식제가 상악동막에 작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 상악동막을 들어올릴 때 레지듀얼 본 하이트가 3mm다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골구 형성해서 스타파 3mm만 끼고 집어넣는 거예요. 뭐 오스템 같은 카스 기구 이용하거나 네오 스파 기구 이용해요. 그러면 S쉐이퍼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S쉐이퍼는 그냥 3mm 스탑하고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요 막 다른 것도 되긴 하겠죠. 좀 덜 찢어지게 하려면 제가 조금 있다가 왜 그런지 또 설명드릴게요. 균일한 압력으로 방리된 상악동막에 작용해서 여기 이식제들을 또 밀어 올리면 또 이렇게 아까 레이어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밀어 넣고 레이어 생겨서 원하는 높이까지 쌓고 그 다음 픽스체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스템 기구도 이용했고 네오 기구도 이용해서 제가 한 7년 정도 사용하다가 올해 S쉐이퍼를 만났어요. 아, 그러면 누구나 더 효율적이니까 S쉐이퍼로 이게 더 좋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추천드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F쉐이퍼 저는 유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만 좀 잘 사용하고 싶긴 한데 그래서 저도 늘 다른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책으로 논문으로 좋은 증례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사용 방법을 알려주신 걸 제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식제는 알갱이 굵기가 다른 알갱이를 혼합하는 걸 더 추천하는데요. 이건 초등학교 때 그 메스 실린더에다 콩 집어넣고 하나는 쌀 집어넣고요. 같은 50cc까지. 그 다음에 하나는 콩하고 쌀하고 섞어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A, B, C인데 요거는 제외하고 콩 맞는 거하고 콩하고 쌀하고 섞은 거하고 나중에 무게점이 이쪽이 더 많아요. 그쵸? 이게 더 공극이 적게 되죠. 입체들 사이에. 저는 그게 솔리드 라이크 비헤이비어를 행동하는데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달갱이 할 때. 화학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확실히 아실 겁니다. 분자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좀 단단하죠. 고체 물리 하신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오스템에서 AOS 많이 썼었는데요. 그러면 이 DC에다가 이렇게 다 쏟아 부어요. 절반을 나눠요. 그래서 절반은 몰트 같은 걸로 꾹꾹 누르면 이종골이니까 잘 바스러져서 그 다음에 셀라인 넣고 섞고 그 다음에 거즈로 잘 꾹꾹꾹 누른 다음에 다시 시린지에다 담아서 골고에다 이동시키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레지듀얼 보나이트가 5mm 이하이면 5mm가 우선 되도록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지연을 할지, 그 다음에 픽스처를 심을지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5mm가 된 다음에 한 4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픽스처 심을 때 다시 치조정 접근을 하면 되죠. D4본이라고 가정하고 아니면 그냥 집어넣어도 되죠. 상악동막을 텐팅 시키면 되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거의 다 같이 신고 있습니다. 자, 같은 얘기예요. 이거 이제 말로 설명해 볼게요. 잔절 그래픽이 1mm, 1, 2mm일 때 아니 3, 4mm는 저기 이세계 원장님이 동영상 다 보여주셔갖고 1, 2mm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저는 1, 2mm에 집중해 볼게요. 자, 선택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시조정으로 3, 4mm는 본 그래프트를 해요. 아까 제가 레이어 쌓듯이. 그 다음에 3, 4개월 후에 다시 3mm 정도를 더 뼈를 넣든지 넣지 않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죠. 왜냐하면 1mm 남은 거 외측 접근해갖고 이렇게 돔 쌓고 4개월이나 6개월 기다렸다 식립하잖아요. 1mm 남은 거 동시 식립하는 원장님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한다면 이 방법이랑 동일한 거고, 그쵸? 또 저는 이렇게 치조정 접근으로 6, 7mm 봉그래프트 한 다음에 동시 식립하면 1mm 남은 걸 외측으로 접근하면서 동시 신고 나오는 것과 동일한 거고요. 자, 수직 절개량이 적어서 블리딩도 적고 멍도 적고, 그리고 이렇게 돼서 얘가 5번이 이렇게 있는데 6번, 7번이 급격하게 여기 뭐 10mm, 12mm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악동 1mm 있는 거 볼살을 찢어내지 않으면 기구가 안 들어가서 라테를 하기 어려운 증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아주 치료적 접근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mm도 이렇게 하고 나오죠. 자, 5mm 있을 때 본 없이 사용하는 거. 뭐 아까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 드릴 제가 린데만 드릴이라고 썼는데요. 2, 3mm 정도는 깊이 표시할 수 있겠죠. 모식도 그리면 제가 여기 5mm라 가자면 2mm 정도는 2, 3mm 정도는 길을 좀 내고 그다음 마세터 쉐이퍼 아까 보셨으니까 스타퍼 끼워서 5mm 집어넣으면 여기쯤 오겠죠. 네, 길이를 잘못 쟀으면 뚫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아직 코티칼 본을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 6mm 스타퍼를 끼워서 넣어봐요. 그러면 여기 드릴에 스타퍼 갭이 이렇게 1mm 이렇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남아있으면 그대로 저속으로 드릴 하면 돼요. 다 들어가면 여기가 오픈된 거고. 그렇게 경사져 있으면 뭐 늘려가면서 7mm, 8mm 늘려가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골 9를 그 다음에 넓히 미는 건 뭐 3.5에서 4, 4.5, 5로 넓히는 건 그때 상황에 맞게끔 넓히시면 되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 돼 있으면 당연히 이쪽 갈 때는 아까 5mm에 뚫렸다면 붉은 거 할 때는 6mm나 7mm 해야 뚫릴 확률이 많죠. 저는 근데 뭐 위치 표시 후 마세터 쉐이퍼 그냥 5mm 있을 경우는요 CT로 정확하게 재니까 7mm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픽스처 쉐이퍼 한 다음에 그냥 픽스처 넣어요. 그러면 쉐이퍼 특성상 이쪽으로 이식제를 여기 공간에 있던 골을 이쪽으로 올려서 막이 이렇게 텐팅이 좀 되고 그 픽스처 이렇게 넣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mm인 경우에는 D4본 D3 마이너스 그러니까 D3가 HU 값으로 350, 850, 1250 이거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뭐 한 500 이하인 경우에는 500 HU 값이 500 이하인 경우에 밀도가 낮아서 위로 올라가는 양이 많지 않아서 그때는 조금 이식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요즘 뭐 3mm 정도 텐팅 시키는 건 혈병으로 인해서 뼈가 잘 된다는 거 요즘 원장님들 다 아시니까 그냥 해도 상관없고요. 자, 1, 2mm 아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모식도로 보여드리면 여기 1mm예요. 근데 1mm는 조금 어려울 수 1mm하고 2mm하고 진짜 하다 보면 넘사벽이거든요. 자, 여기가 2mm를 할게요. 1mm는 또 알아서 익숙해지시면 하세요. 자, 이게 45도로 각도로 들어가면 우리 중학교 때 1대1대 루트 2죠. 여기가 2mm면 요거의 길이는 2.8mm 정도 되죠. 그래서 비껴서 가요. 한 2mm 쳐도 안 뚫리죠. 그렇게 린데만 홈만 태워놓고 그 다음에 S쉐이퍼로 원하는 방향으로 수직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 4mm 스타퍼 현재 있으니까 4mm 스타퍼 끼고 저속이니까 앞에가 보여요. 제가 좀 모식도를 대강만 그릴게요. 여기 아까 여기까지가 드릴이 3mm인데 여기 드릴의 반 정도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 넣어도 상관없죠. 2mm면 4mm 다 들어가도 얘가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상악동막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넣어도 잘 찢어지지는 않아요. 조금 있다가 제가 상악동막 특성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뼈를 넣는 거죠. 뼈를 넣는데 뼈를 넣을 때 카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카스킷 스타퍼 2mm에서 계속 넣으시면 되는데 굳이 S쉐이퍼 있는데 굳이 이거 쓸 필요 있을까요? 1mm에선 써야 돼요. 1mm에선 저도 종종 씁니다만 2mm에서는 그냥 S쉐이퍼 이용해서 저속으로 한 이때는 20에서 30 rpm 정도로 설정해서 골구에다가 아까 AOS 제가 부셔서 넣은 거 설명드렸잖아요. 알갱이 크기 다르게 이 골구에다 넣고 그 다음에 S쉐이퍼를 이용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제가 한 8.5mm 픽스처 심을 거면 한 6mm 정도는 올려요, 저는. 그러면 자기골 한 2mm,
2mm 포함해서 6mm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6.5mm 정도 올리죠. 6mm 정도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다 이렇게 돔 형태로 이제 이식제가 좀 찰 텐데요. 그 다음 픽스처를 넣으면 여기 있는 이식제가 일로 가서 이렇게 좀 뾰족하게 돼요. 여기가 압력 때문에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뼈를 넣은 다음엔 저는 예, 여기 한 4mm 정도만 다시 쉐이퍼를 이용해서 4mm 정도만 다시 길을 좀 내고 그 다음에 픽처를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보통 RBH가 1mm면 0.56 요 정도 놓고요. 경우에 따라서 1cc 넣기도 해요. 협국의 폭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까 이건 관련된 정보들은 원장님이 아신다 가정하고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픽처도 20에서 25 RPM으로 넣어요. 레지듀얼 본 하이트가 아주 낮기 때문에 퐁당하면 안 되잖아요. 상악동으로 전이 되면 그 다음에는 대형 사고니까 마지막에 2mm는 항상 라쳇으로 보면서 12에서 15 정도 제가 해보니까 얻을 때가 많거든요. 토크를. 그러다가 얘가 10으로 떨어질 때 멈춥니다. 거의 다 들어가요. 그때쯤 되면. 자, 그런데 여기에 코티칼 본이 있으면 뭐 20, 25도 얻어요. 1mm 있어도. 근데 여기에 본 밀도가 아주 좋지 않다. 그럼 당연히 지연식립해야 되죠. 픽처를 상악동 안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이거 외측 접근으로 바로 하는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도가 낮으면 지연식립, 밀도 좋으면 동시식립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넣었다가 퐁당했는데 제 탓하면 안 되겠죠. 자, 치조정 접근법은 다 오스테오톰과 그 변형법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외측으로 접근할 것이냐, 치조정으로 접근할 것이냐 해서 1, 2mm, 3mm는 이쪽으로 해야 돼 하고 하는데 뭐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좀 새로운 것들을 하면 우리는 늘 익숙한 방법이 적응돼 있으니까 이거 안 돼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뭐 외측하던 만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치조정 접근 처음에 얘기했고 그리고 이게 다 오스테오톰의 변형이죠. 처음에 치조정 오스테오톰으로 쳤잖아요. 그거의 변형이죠. 카스든 스카든 그거의 다 변형이에요. 사촌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카스하고 스카 같은 경우는 사촌이고요. 그 오스테오톰하고 S쉐이퍼는 형제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악동안의 코티컬본을 그린스틱 플렉처 이용시키면서 들어가는 거라서 오스테오톰으로 팡 치나 쉐이퍼로 치나 뭐 똑같은 거죠. 상악동 막 입장에서는 지만 안 찢어지면 옆으로 들어오나 아래로 들어가나 전혀 상관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술자 입장에서 봐서 외측 치조정 입장 나누는데 상악동 막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안 찢어지면. 제가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건 물리를 공부했기 때문이죠. 상대 좌표계에서 운동 상태를 관찰하는 관점을 보면 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상악동 막 입장에서. 최근에는 오스테오톰은 상악도적 골절에만 이송하고 예를 들어 한 4mm 정도 남았다 그러면 3mm는 드릴을 하고 마지막 1mm를 탕 쳐서 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스테오톰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네, 처음에 네오 기구를 이용해서 썼기 때문에 SCF 이전 치조정 방법은 뭐 설명하지 않을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악동 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자, 이 논문에 의하면 2009년도에 상악동 막을 카데바 연구를 해서 39개인가 개체를 얻어서 실험을 했대요. 상악동 막은 평균 7.3 뉴턴 제곱밀리미터 힘을 가해질 때 성공됐다. 이걸 제가 기압을 하니까 72기압이에요. 제 물리적 속견상 이걸 믿기는 어려운데 수치는 제가 이거는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이 찢어질 때 길이가 32.6%는 더 신장되었고 그 다음에 멤브레인 면적은 24%더 증가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치조정으로 접근했을 때 1, 2mm든 뭐 3, 4mm든 여기 막이 이렇게 점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이렇게 올려도 표면적이 이것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1에서 2mm 정도는 상악동력으로 기구가 들어가도 되겠죠. 뾰족하지만 않으면 돼요. 급격하지 않으면 돼요. 저속으로. 이게 포인트죠. 일반 드릴로도 제가 상악동 치조정 접근을 저는 해요. 그리고 S쉐이퍼로도 하고 뭐 다 뭐 오스템 카스 네오도 해요.
네오는 고속 드릴을 쓰지만 카스는 저속 드릴로도 하긴 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들은 제 증례는 그랬던 건데요. 효율 면에서 좀 떨어져서 S쉐이퍼를 더 추천하고 있는 거죠. 자, S쉐이퍼는 카스는 고속 회전으로 사각형 코티칼본을 삭제하는 거죠. 오스템. S쉐이퍼는 코티칼본을 골절시키는 거. 오스테톰 변형이에요. 형제. 미워하지 맙시다. 제가 우리 단톡방에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때 예전에 1, 2mm 남았을 때 한 원장님이 오스테오톰 치라 그랬어요. 저는 S쉐이프로 된다 그랬어요. 아까 그 비껴서 하고 제가 쓰린 방법으로. 그분 좀 속상해서 나가신 건 제 과장 해석이겠죠. 그냥 손이 미끄러져서 나가셨겠죠. 친구인데, 형제인데. 상악동 막 입장에서 보면 형제인데 이거 원리 똑같은데 원리를 알면 그렇구나 하면 될 텐데 그쵸? 그걸 예를 들어 그 원장님이 손이 미끄러져서 나가지 않고 화가 나서 나갔다면 그 원장님은 엔도할 때 K 파일만 쓰셔야 돼요. H 파일도 쓰시면 안 돼. 나이트할 쓴 다음에 처음에 나온 프로테이퍼만 써야 돼요. 레이스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하이플렉스 EDM 쓰면 이런 거 안 되겠죠. 그쵸? 그거랑 똑같은 우를 범하는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동의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손이 미끄러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상악동막은 1, 2mm 살 때 가장 낮은 천공률을 보인다고 이 논문에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더 두께가 두껍거나 좀 낮으면 천공이 증가한다. 또 그러면 이제 이거 S쉐이퍼로 하면 상악동막이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어떻게 확인하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 표면적 늘어난다고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믿고 그냥 가시면 돼요. 저속으로 가면 안 찢어져요. 경험상. 예? 저속으로 1, 2mm만 해서 1, 2mm만 통과하면 안 찢어지거든요. 정말 확인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악동망에 골구 형성해서 막을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점광원을 잘 넣고 미러 잘 넣고 보이면 완전 찢어졌으면 까맣게 여기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막이 있으면 빛 반사되는 정도 다르니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블리딩이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블리딩 컨트롤 잘하면 볼 수도 있어요. 발살바법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찢어졌으면 무의미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또 상악동막이 부분적으로 조금 테어링이 있으면 그냥 올리면 잘 되는데 발살바 확인하다가 팡 찢어지면 그냥 덮고 나와요. 저는 발살바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죠. 하면 이제 뭐냐면 그냥 덮겠다라고 생각하면 아쉬우니까 그냥 확실하게 찢어진 걸 보기 위해서 발살바 합니다. 요 얘기는요. 리메이킹 더본에 보면 홍승민 선생님도 이렇게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쓰셨는데 제가 그 문장을 행간을 이해하기에는 발살바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견해가 있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악동막을 이제 하고 나면요. 라테랄 하든 치조정 하든은 이제 처음에는 수술 짓고 CT 찍으면 두꺼워져요. 한 10cm, 1cm, 10mm 정도. 일주 후, 첫날부터 하면, 그 다음에 4주 후에는 보통 가라앉게 되죠. 이런 논문도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스테오톰 쳤을 때는 뭐, 5mm까지는 뭐 내시경 검사했을 때 뭐 97년 논문이죠. 그리고 뭐 4mm에서 8mm 정도 거상했을 때는 24% 까데바 연구에서요. 6에서 8mm는 4, 5mm보다 천공이 더 발생이 빈도 증가했다. 뭐 당연하겠죠. 막을 더 많이 올렸으니까 텐션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오스테오톰 팡 칠 때도 문제가 좀 있고요. 자, 오스테오톰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선속도를 제어할 수만 있다면. 근데 우리가 전 환자가 환불건이 생겼구나. 또 치과 와서 들었다 놨다 하는 한 분이 있으시면 저도 심리적으로 좀 동요돼서 다음번 수술할 때 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때 말렙 치는 속도를 균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엔도할 때도 액세스 오프닝 할 때도 느낌이 달라지는데 아마 저는 오스테오톰을 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분 나쁘다고 말을 조금 더 세게 치면 선속도가 좀 빨라져서 찢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포인트는 여기죠. 상악동막을 너무 급작스럽게 거상시키지 않는다면. 말렛 칠 때 그거 뭐 설날에 떡 매치듯이 치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살살살 치면. 그러나 S쉐이퍼는 20rpm 또는 50rpm 사이에서 뭐 어떻게 조작할 텐데 탭이 걸려 있기 때문에 탭이 수직이 아니고 경사져 있잖아요. RPM으로 회전이 걸리면
요 피치만큼 돌아가는 선속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속도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천천히 막을 거상할 수 있겠습니다. 막을 만났다 하더라도요. 저는 11mm 정도 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9mm 내에서 좀 찢어진 경우가 좀 있어서 9mm 이내를 하고 있고요. 보통 7mm는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막 해요. 제가 오늘 이대경 원장님한테도 여기 세미나 하기 전에 레지듀얼 본 하이트 2mm 있었는데 그냥 CT 안 보고 그냥 손맛으로 하다가 한 7, 8mm 쭉 거상시키고 이식제 없이 막만 틴팅시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잘 회복되면 제가 나중에 증례로도 사용할 겁니다. 늘 CT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악동막 천궁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술자의 경험과 능력이라고 이게 나와 있고, 이거 제가 지금 하는 거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리메이킹 더본 꼭 사서 보세요. 이 선생님 이거 진짜 이런 좋은 책 쓰면 사서 안 보셔도 사셔야 돼. 진짜. 이거 2권 해봐야 44만 원밖에 안 해요. 이거. 꼭 사서 보세요. 이거 보면 여기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막의 상악동 거상량은 상악동막의 천궁을 결정짓는 요소다. 상악동막은 단계적으로 거상하라. 그 레이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얘기는 제 얘기죠. 기구가 이식제에 작용하고 이식제가 상악동막에 작용해서 아치형태를 밀어올리도록. 아까 그래뉼라 피직스도 설명드리고 뭐 도해로도 설명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뎁스 게이지 사용을 추천하지 않는데 이유는 상악동막의 인장 강도가 낮아서 조작 시 천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S쉐이프로 상악동항 저속으로 넘을 때 2mm 정도 넘기는 건 괜찮죠? 아까 상악동막 24% 표면적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안 찢어지고. 그 범위 내에서 2mm는 안 되네. 저는 3, 4mm도 잘 해요. 오늘은 7, 8mm를 했네요. 믿으시면 되고. 상악동막의 특성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외측으로 갈지 치조적으로 갈지 그 고민을 했잖아요. 저는 물리적으로 상악동막이 얼마나 한계 표면 장력을 잘 견디냐 여기에 따졌죠. 아마 상악동막의 한계 표면 장력 이런 물리적인 용어를 쓰는 사람들 많은 임상가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저 포함해서 몇 명 되지 않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 질문 보세요. 드릴 회전 속도와 토크 중에 상악동막을 천궁시킬 수 있는 더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이거 제가 아는 원장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한 방에 드릴 회전 속도라고 답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원장님이 대가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우물쭈물 하시더래요. 우물쭈물 했다면 모르는 거죠. 대가라 그랬어요. 제가 칭한 겁니다. 그냥 다른 임상가들. 왜냐하면 상악동막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면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생각을 안 해보셔도. 자, 그래서 상악동굴을 저를 골절시킬 때는 오스테오톰의 급격한 이동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렛을 살살살 치잖아요. 그러나 S쉐이퍼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RPM을 줄여놓으면 앞으로 전진하는 선속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급격한 이동을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S쉐이퍼를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스테온 카스로도 가능하죠. 그러나 오스테온 카스는 같은 RPM일 때 수직으로 들어가는 선속도가 S쉐이퍼보다 훨씬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가 또 그렇고 제가 알기에는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덴샤바도 고속 RPM으로 하지 않고 저속으로 하면 선속도를 제한할 수 있겠죠. 단 나이타이 파일도 그렇지만 커팅 엣지가 반대 방향이라 삭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존재하겠죠. 저속으로는 덴샤바. 그래서 저는 덴샤바를 그냥 보고 패스한 시스템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학교 선정 시 과속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학교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차량 운행이 적거나 아주 저속으로 다니는 아파트 단지 옆 학교를 선택하십니까? 이게 잘못 눌렀네요. 예. 어떤 거 선택하세요? 저는 여기요. 여기 선택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래서 S쉐이퍼요. 아파트 가격 낮고 여기는 좀 높죠. 이것만 봐도 S쉐이퍼를 좀 사용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무주스라서요.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그 목젖이 열려 있으신 분들 있죠? 근데 임플란트 딴 데서 여러 개 하고 라테랄 하고 하셨던 분
치조정으로 한 2, 3mm 있는 거 쫙 해갖고 한 2분, 3분 만에 딱 끝내주시잖아요. 엄지 탁 들고 손 꼭 붙잡고 다음에 환자 2명 모르다 주고 가십니다. 자, 그리고 골이식제인데요. 치조증약품에서 골이식제의 사용 유무는 임플란트 임상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논문에 나와요. 메타 분석에서 보면 이식제를 사용하는 경우와 치조증약품 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 위험들은 거의 같다. 그리고 외측 접근법과 치조증 접근을 함께 분석해도 골이식제 사용 유무가 임플란트의 성공과 실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얘기 왜 했냐면요. S쉐입 할 때 5mm 있을 때 본 이식제 잘 안 넣거든요. 아까 본 밀도 낮을 때는 좀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막만 안 찢어지면 이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한 이유가 믿음이 있어야지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그럼 이제 믿음이 있는 걸, 자, 이 골이식제 적용하지 않아도 3mm 정도는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골이식제를 사용하지 않는 술식, 골이식제를 사용하는 술식과 다른 증례의 적응증이냐? 아니다. 두 개 다 같은 적응증이다. 이건요, 리메이킹 전문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제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전정골 높이 5mm 이상이면 S쉐이퍼를 이용하면 골이식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골밀도가 적당히 되면 S쉐이퍼로 5mm 정도면 이식제 없이 사용하는 임상적 근거는 저는 그래서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썼어요. 제가 우리 단톡방에 한번 올렸던 환자 증례인데요. 이런 상태로 한번 오셨어요. 이미 여기 놓여 있어서 여기선 퍼스가 흘러나오고 있고 여기 에이펙스 터졌고 여기도 에이펙스 터져 있습니다. 천공 또는 열개가 있는 경우고 여기 20번 때 보면 이러한 뼈 있으면 그쵸? 대부분이 야, 얘도 먹어. 계란찜이야. 이렇게 생겼겠죠. 두부 계란찜. 그런 거 안 먹어. 숟가락 자, 줘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여기 이게 퍼스 이렇게 뭐야, 흘러나오고 이게 다 있고 불어가지고. 이제 요거는 제가 20번 때 식립한 다음의 사진이거든요. 이건 상악, 이건 하악인데 초지는 아니고 처음에 이거는 이제 제거한 사진인데요. 한번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환자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를 서바이벌이에요. 진단이. 그리고 이것도 서바이벌이고 여기만 심겠대. 20번 때하고 30번 때. 그래서 뭐 일단 진단을 누군가 이렇게 냈으니까 저는 일단 30번 때를 심었습니다. 별표 4개. 그리고 이쪽을 본 거예요. CT로. 예, 아주 안 좋죠. 그리고 삼각동 쪽에 이 뒤쪽은 헤지닉스도 많이 관찰되고 있죠. 그 다음에 20번 대를 심었어요. 제가 이때 3월 달이라서 이거 오스템 카스로 한 거거든요. 여기 간격이 조금 좁은데 얘가 이렇게 식립돼서 이걸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긴 간격이 넓은 건 아닙니다. 악궁 구조상 이렇게 확대돼서 보이는 거고요. 하나를 빼고 심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진단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진단대로 수행하는 페이닥터의 입장에선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미 여기 이 정도 보면 페네트레이션이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쉐이퍼로 제가 했어요. 여기 이렇게. 요거 두 개는 서바이벌 했고요. 앞에 쪽에 있던 거 제거하고 다시 심었고 요거 12번 제거하고 다시 심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천공 10개가 있는 거 잘 이식하고 협측에 쌓았습니다. 여긴 제거했고 제거한 부분 여기 이식제로 매줬고 이거는 S쉐이퍼를 이용해서 여기 잘 했습니다. 하악도 이렇게 잘 식립했고요. 그래서 8월달 하악 세컨 서저리 한 다음이고 여전히 뭐 파노라마 봐도 좋게 잘 유지되고 있죠. 한번 볼까요? 20번 때는 이건 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오스텐 카스로 했을 때고 요거는 S쉐이퍼로 했을 때예요. 밀도가 얘가 좀 좋아요. 뭐 하악은 패스가 나쁘지 않다는 것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0번 때 있는 최후방 코로나를 비해서도 아직 사운드하게 잘 관찰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앞골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파노라마에서 세지탈비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개구량도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7번 들어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 이렇게 경사진 거 아마 외측 접근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분도 개구량도 적고 볼살도 내려가서, 그리고 치조 돌기 방향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잘하시는 분은 뭐 외측해도 되겠지만 저는 외측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환자 직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철물이 완성됐는데 조금 아쉽죠.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저라면 조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거 교합은 잘 맞추시는 원장님이 맞추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 생물학적 폭경이나 그 인터덴탈 스페이스의 시간 공급, 엠브레이저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라면 좀 이렇게 했겠지만 아쉬웠겠죠. 이거 또 다른 직내인데 오늘은 상악동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부위 한번 좀 볼까요? 발치한 지 2달 됐어요. 이렇게 보여요. CT 재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mm 나오네요. 7.9mm 나오네요. 근데 그러면 7mm 넣고 나면 저스트하겠죠. 그쵸? 이렇게 식립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요. 이 경사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아까 쉐이퍼, 포인트 쉐이퍼를 주고요. 중간에 세워요. 얘를. 그 다음에 그 포인트 드릴 있잖아요. 처음에 쓰는 거. 저는 이 포인트 드릴도 고속으로 안 하고 다 저속으로 하거든요. 저속으로 누르면서 힘을 꾹 누르면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세워갖고 방향을 잡고요. 뭐 길이 쟀으니까 그만큼만 드릴 하면 되니까 이건 안전해요. 등에 땀도 안 나요. 고속 드릴 하면 푹 들어가서 하치조신경관 공격하면 큰일 나잖아요. 좀 닿으면 어때요? 뭐 갈아서 감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닿으면 닿을 때 아마 이 코티칼본이 있어서 잠깐 좀 밀려요. S쉐이프를 써도. 그럼 거기서 멈추고 골고 확대한 다음에 픽스쳐 넣으면 돼요. 그리고 디스탈 쪽에 이식제 쌓고 봉합하면 됩니다. 2달 지났으니까 연조직이 있어서 다 서브머지드 시키는데 별 문제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연조직으로는 다 커버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통상적으로 디스탈 쪽에 이식했으니까 원장님들 술식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저는 이런 경우 한 4달 있다 세컨하는 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하나 더 여기만 볼게요. 이게 마지막 직내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러면 이제 파노라만 보면 야 이게 뚫심이네 뚫고 심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막이 사운드하게 이렇게 잘 관찰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더 확대했어요. 예. 이런 거 저 요즘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S쉐이퍼 나오고 나서는 이식제 값이 확실히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식제가 덜 들어가면 합병증도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원장님들께 추천드리고 있고 또 사용해 보시고 천천히 하면 되니까 그렇게 꼭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S쉐이퍼를 이용해서 그 중세 고대 건축법, 그쵸? 아까 제 카렐교에서 벽돌을 쌓고 거푸집을 만들고 위에다가 모래 자갈을 넣고 벽돌을 쌓아서 만든 카렐교처럼 저는 치조정 접근으로 이식제를 안으로 집어넣고, 그쵸? 그 거푸집 역할하는 게 멤브레인이 되겠죠. 그 방향이 뒤집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놀라 피직스는 이퀄리브리엄 상태 얻는 거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층짜리 건물이 잠실에 가면 솟아 있어요. 그 동네 옛날에 고도 제한이 있었거든요. 몇 층 이상 짓지 말자라고. 요즘은 120층 건물도 짓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도 하냐면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든지 뭐 이 세상이 진화가 됐는지 그거는 뒤로 논의를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초기 빅뱅의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우주에다 보냈어요. 그전에는 허블 망원경을 보냈고, 그래서 초기 우주 시대의 파장들을 측정해서 적색 변이가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를 봐서 몇 년 전, 몇 억 년 전, 몇십억 년 전에 데이터들을 받아서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도 땅속에 동굴을 뚫고 지하로도 가서 석탄도 깨고 캐내고 그랬습니다. 뭐 그까짓 거 상학동에 뭐 1, 2mm 있다고 그 매측 열고 안 그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밀도가 낮을 때는 단계적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 주장이니까 기회가 되면 저도 페이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이제는 다 음소거를 좀 해제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화면도 좀 켜주시면 어때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우리 이 플래닛 대표님께 화면 좀 켜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눈 맞추고 강의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반응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듣는 건지 나 혼자 춤추고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로는 좀 화면 좀 켜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이면 얼굴도 좀 보고 농담도 할 수 있고 뭐 이런데 좀 그리고 음소거도 좀 해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뭐 특별히 손 안 드셔도 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좀 실례는 되시나요? 네, 유도구 원장님 손 드셨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들려요? 조금 네, 크게 들립니다. 마이크 예. 쪽에 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들리는 모양이에요. 예, 네, 들립니다. 유도구 원장님 들립니다. 예, 말씀 들립니다. 쓰세요? 예, 잘 들립니다. 위원장님. 쓰세요? 잘 네, 들립니다. 예, 예. HS 코팅 펌프한테 쓰시냐고. 저요? 예. 저는 안 씁니다. 써볼 계획입니다. 아직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일하는 곳에 없어서 못 씁니다. 주로 뭐 오스템, 메가젠, 디오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S쉐이퍼로 드릴링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화학동력 경험한 적 없어요? 상학동염요? 네. 있죠. 한번 외측했다가 죄송합니다. 멍멍이 고생 한 번 하고 외측 안녕했습니다. 외측 안녕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인데요. 그 다음에 외측 안녕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전 접근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저랑 같이 일했던 원장님들이 몇 분 계실 텐데 보셔서 아실 거고요. 예, 거의 없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어느 선생님이시죠? 저 김성민입니다. 네네네. 질문하시죠. 그 치조전력급범부로 그 2mm 정도 전역을 있을 때도 네. 치조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예를 들어 5mm 거상한 다음에 네. 그러면 총 7mm 정도 되는 건데 거기서 그 6mm나 아니면 8, 그러니까 6mm에서 8mm짜리 픽처를 심는다고 했을 때 네. 식립 과정에서 막이 찢어질지 안 찢어질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 부분 이렇게 넣는 과정에서 더 압력이 생겨갖고 찢어질 것 같은데 천천히 밀면 그런 찢어지지 않고 잘 예, 마무리가 천천히 하면 되는지. 안 찢어집니다. 그래서 20이나 25rpm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걸려서 안 들어가요. 왜냐면 그쵸? 그러면 어떤 경우는 한 4mm 들어가고 안 들어가거든요. 나머지는 마운트 드라이브 꽂고 라쳇으로 돌려요. 그럼 라쳇으로 돌리면 더 천천히 들어가잖아요. 그거 뭐 라쳇으로 한 2, 3mm 넣는데 뭐 5분, 10분이 걸리겠어요? 이렇게 돌리면 되죠.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는 픽처의 피치 간격을 알면
예를 들어 오스템은 0.7인가요? 0.8인가요? 제가 가물가물한데요. 0.8이라면 90도 돌리면 0.2mm 전진하잖아요. 그럼 30도씩 3번 하면 90도 돌아가는 거고. 그쵸? 그렇게 하면 거리 뎁스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피치 간격도 본인이 쓰는 픽처 피치 간격 생각 안 하시는 원장님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통당할 수 있죠. 내가 이게 몇 번 했는지 모르니까 수시로 봐야 되고.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라쳇으로 할 때 환자한테 절대 입 다물면 안 됩니다 해야 돼요. 제가 상악동에 퐁당 여지껏 2번 해봤는데 한 번은 그 과정에 1mm짜리 하는데 직원이 메탈 석션 팁으로 위에 죄송합니다. 속았습니다. 대가리를 탕 쳐갖고 퐁 빠졌어요. 한 번은 담으시면 안 돼요 하는데 확 담으셨어요. 예, 이제 그런 경우는 불상사 있죠. 그래도 저는 치조정으로 뺍니다. 외측으로 안 뺍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런 감사합니다. 경우 이제 마우스 프롭을 쓰시면은 예, 좀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대경 원장님.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통당했을 때 네. 직접 빼시나요? 네? 임플란트 직접 빼시냐고. 통당했을 때. 그럼요. 제가 빼죠. 제가 넣는데 제가 빼야죠. 직접 뺄 수 있나요? 예? 테스트 어프로치를 했는데 네네. 시도했는데 아, 빼냐면 치조정을요, 넓게 땁니다. 시전적으로 하고요. 네, 치조정을 넓게 땁니다. 어차피 1mm짜리잖아요. 빠지는 게. 2mm는 잘 안 빠지니까. 1mm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치조정을 하고 거기를 직사각형으로 넓게 따요. 그리고 쿵쿵쿵 뛴 다음에 빼요. 석션으로. 그게 진짜 빠르고 좋아요. 근데 외측을 그 뼈가 다 없어졌잖아요. 네? 뼈가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땄으니까. 치조정은 구멍만 뚫었잖아요. 구멍 뚫어도 더 넓게 하셨다면서요. 예, 넓게 해서 뺀다고요. 그 뼈가 다 없어졌잖아요. 다음에 거기에다 점층적으로 쌓아서 치조정으로 한 번, 2번 더 하면 되죠. 뼈가 재생되나요? 딴 재생 뼈 안 되고 막으로만 탑니다. 막으로만. 막으만 차잖아요. 그거 네.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조직이랑 막 디태치 한 다음에 한 2, 3mm 정도를 이식제를 넣고 또 덮어요. 그 다음에 6개월 있다가 디포번이라고 생각하고 치조정 또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는 어차피 라테랄에서 1mm짜리를 통당한 걸 제거해 갖고 하면 막 다 날아가거든요. 어차피. 어차피 저는 뺄때 네네. 막은 찢으면서 빼거든요, 원래. 네? 막은 찢으면서 뺀다. 그럼요. 막 안 찍고 어떻게 빼요? 그 구멍으로 탁 빼. 진짜. 치저정을 따면 치저정이 없어지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더 물리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생, 왜냐하면 그렇게 1mm 남으신 분들은 협측 본도 푹푹 꺼지시는 분이 많아요. 치저정이 없어졌는데 어디 플라트 어떻게 신나 해서. 그렇게 심어요. 나중에 재생이 하도. 6개월 네. 지나면 아니, 나중에 이식을 더 해서 만든 다음에 네. 식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예, 예, 예. 직내 거는 다음에 한번 부탁드려요. 네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네. 증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그리고 지금 말씀 나오셔 그런데 지금 그 증례들을 올리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카톡방 아마 가입 안 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 가입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명이 좀 넘는데 거기서 증례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예, 수고해 주신 송 원장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좋은 모임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예, 전